아이가 이해는 잘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격차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제법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은 그만큼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이가 진짜 이해하는 건지 눈치, 즉 상황 단서로 반응하는 건지를 구분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잘 하는데 말이 너무 안 나온다. 괜찮은 것인가? 수용 언어 능력이 좋으니 기다리면 되는 걸까?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의 격차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능력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격차에도 괜찮은 범위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위가 있거든요. 오늘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기본 개념 하나만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수용 언어는 아이가 듣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능력, 표현 언어는 말로써 규칙적으로 꺼내 쓰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두 가지는 함께 발달하되 수용 언어 능력이 먼저 발달을 하고 표현 언어 능력이 뒤따라오는 구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발달 순서입니다. 아이 머릿속에 우선 사과라는 개념이 쌓여야 나중에 입으로도 사과 하고 꺼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수용 언어 능력이 먼저니까 표현 언어 능력은 한참 뒤에 나와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둘의 격차에는 적정한 한계선이 있어요. 18개월에서 24개월 아이들의 기준을 먼저 볼게요. 이 시기 우리 아이가 수용 언어 능력이 긍정적이라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가리키지 않고 말로만 해도 집안에 있는 익숙한 물건들을 들고 올 수 있고요. 신체 부위 몇 군데의 이름을 이해해서 그걸 물어봤을 때 대여섯 군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또 앉아, 줘, 이리 와, 신어 같은 몇 가지 동작 지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그림책을 보면서 엄마가 물어봤을 때 아는 그림들도 고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상황 단서 없이 이러한 지시들을 시켰을 때 아이가 다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아이가 다 잘했어요. 그러면 수용 언어 능력은 긍정적이다 하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시기 표현 언어 능력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일반적인 격차가 있다 보니 아이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조금 더 작을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18개월 정도 되었다면 의미 있는 단어를 최소 10개 이상은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또 24개월쯤 되었다면 의미 있게 쓰는 단어가 50개가량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물 줘 같이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쓰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야 해요. 이 정도 격차면 괜찮은데 그럼 안 괜찮은 격차는 어느 정도냐?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안 좋은 거겠죠. 수용 언어 능력은 정상 범위인데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18개월 때 5개 이하, 24개월 때 20개 이하라면 이건 격차가 좀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먼저 부모님들께서는 이지아이에 있는 놀이 영상들, 말 트이는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의식적으로 적극적인 언어 자극을 가정에서 줘보실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방법대로 자극을 주었는데 그래도 아이의 표현이 늘지 않는다면 언어 발달 상담을 진행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기 수용 언어가 잘 발달하고 있는 아이라면요, 두 가지의 지시를 연달아 따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서 수건 가져와 같은 지시예요. 그 다음 위에, 안에, 밖에, 옆에 같은 개념도 이해를 하고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같은 개념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뭐야? 어디야? 누구야? 같은 의문사 질문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표현 언어 능력은 어떨까요? 30개월 정도 되면 스스로 2개나 3개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36개월쯤 되었을 땐 엄마 나 배고파, 저거 갖고 싶어 처럼 3단어 이상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할 때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를 써서 뭐뭐 했어, 뭐뭐 할 거야 같이 이런 시제를 써서 다양한 동사 표현도 나와야 해요. 반대로 격차가 큰 경우는 이렇습니다. 수용 언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상황인데 30개월이 되었는데도 두 단어 조합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 또 36개월에
단어 연결이 거의 없고 한 단어로만 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라면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적정한 격차와 조금 위험한 격차를 알려드렸는데요. 가정에서 보다 확실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 이지쌤이 짝 비교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짝 비교법은 단어 수준 짝 비교법인데요. 이건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종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왼쪽 칸에는 우리 아이가 지금 알아듣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엄마가 말하거나 지시했을 때 아이가 잘 반응하는 단어들인 거죠. 공, 맘마, 안 돼, 우유, 신어, 화장실 이런 단어들이 아마 적히겠죠. 그리고 오른쪽 칸에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실제 말할 수 있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이때 이 단어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다 적은 다음에는 각각의 숫자가 몇 개인지 세어보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이가 24개월 전후라면 2배에서 3배 이내여야 해요. 즉, 아이가 이해하는 단어는 50개 정도 작성을 했는데 말하는 단어가 10개 이하라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건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6개월 전후라면 이해 단어와 표현 단어의 비율이 더 좁아져야 해요. 2배에서 2배 안쪽으로요. 그런데 이 숫자가 이것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짝 비교법은 지금 우리 아이가 표현하는 단어가 10개 미만인 경우에 유용해요. 이해와 요청 짝 비교법인데요. 우선 먼저 바닥에 물건을 여러 가지를 놓고요. 아이한테 지시해 보는 거예요. 공 줘, 신발 줘, 칫솔 줘 이런 식으로요. 이때 말로만 지시하고 눈으로 가리키거나 단서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래서 아이가 여러 가지를 맞춘다면 이 정도 수용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뭔가를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거나 아니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뚜껑을 열 수 없는 그런 통 안에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아이가 뭔가를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놨을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엄마 손을 이렇게 끌기만 하는지 아니면 그냥 울거나 짜증만 내는지 아니면 단어를 하나라도 줘, 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혹은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어떠한 소리를 내서 표현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아이가 앞서서 지시를 했을 때 이해한 물건이 여러 개 되었다면 적어도 우리 아이가 단어 하나를 써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없다면 이해 능력, 지금 우리 아이의 이해 능력과 표현 언어 능력 간에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짝 비교법은 상황 짝 비교법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큰 아이, 30개월 이상 정도 되는 아이에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가 단어도 일단 말로 하는 것도 여러 개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아이가 이해하는 것 대비해서 말의 양이 많지 않다, 말이 길지 않다 라고 의심이 될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림책을 펴놓고요. 이것저것 아이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때 의문사로서 아이에게 질문을 할 건데요. 어디랑 누구에 대해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랑 누구를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거 누구야? 이거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누구? 어디에 대한 의문사 질문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사과 들고 있는 건 누구야? 방금 집에 들어간 거 누구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어디 질문 같은 경우는 지금 돼지가 들어간 게 어디지? 지금 불 난 곳이 어디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구야? 여기 어디야? 이 질문은 결국 이게 뭐야? 랑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 내용과 알맞게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에 아이가 잘 반응을 했다면 수용 언어 능력이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아이가 이 질문에 손으로 짚기만 하거나 한 단어 수준으로만 말하는 것까지만 가능하다면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아이가 간단한 문장으로 돼지가 들어갔어, 부엌에 불났어 처럼 말한다면 격차가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 이지쌤이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능력 간의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첫 번째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상황 단서. 아이가 단서가 있어서 반응을 하는 건지 진짜 이해하는 건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아이가 지금 보이는 이 격차가 괜찮은 정도인지 아니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언어 발달에 있어서 아이들이 순식간에
순식간에 발달해 나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는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 곱씹으시면서 우리 아이의 상황을 확인해 봐 주시고요. 만약 격차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우선 한 달 정도 언어 자극을 주시면서 격차가 줄어드는지, 즉 표현 언어가 조금 느는지의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열심히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지쌤과 함께 여러 선생님들이 EGI 연구소에 언어 활동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의 언어 능력을 높여주고 싶은데 집에서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EGI 연구소 방문하셔서 다양한 언어 자극 활동 자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이지쌤은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